지난 2020년 김포대학교는 가짜 신입생을 등록하고 자퇴시키는 방식으로 충원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교수나 교직원의 친척이나 지인인 자퇴생이 무려 136명. 이 대학 부총장의 아내와 아들까지 포함됐습니다. 거기 직원이었거든요.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거기 그냥 규정 입학이죠. 저는 거기 뭐 다닌 적도 없고 다닐 생각도 없었는데 충원율이 정부 재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SBS 보도 이후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벌여 충원율 조작 정황을 확인해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김포대 이사장과 교학부총장 등 11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교육부도 부정비리로 제재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김포대를 정부 재정 지원 사업뿐 아니라 신입생과 편입생 대상,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2유형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자 김포대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포대는 당시 총장에 대한 교육부 징계가 없었고 자체 감사도 실시했다며 부정비리 제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김포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총장이 퇴직해서 교육부가 징계 의결 요구를 안 했을 뿐 부정비리 정도가 상해에 해당해 대학 채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여기는 경기도에 위치한 김포대학교입니다. 전체 학생이 5,000명이 넘는 사립 전문대학인데 올해도 1,300명 정도를 신입생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0%가 넘는 140명이 등록금을 내고도 입학을 하지 않고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한꺼번에 자퇴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무더기 자퇴 과정에 이 학교 교수와 교직원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건데 대체 이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대는 올해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대학 진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와중에 정원을 꽉 채운 성과를 낸 건데 입학 직전 자퇴생이 속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입생 10명 중 1명꼴로 자퇴를 한 겁니다. SBS가 등록금까지 냈다가 입학 전 등록을 취소한 자퇴생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등록금을 보낸 계좌의 예금주 이름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니 교직원이나 교수와 같은 이름이 여럿 확인됩니다. 어떤 관계인지 자퇴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그거 이유 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따로 중퇴를 하시는 건가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답변을 거부당하기 수십 차례. 한 자퇴생이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거기 직원이었거든요.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거기 그냥 규정 입학이죠. 저는 거기 뭐 다닌 적도 없고 다닐 생각도 없었는데 교수나 교직원 부탁으로 신입생으로 등록했다가 취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수나 교직원의 친척이나 지인인 자퇴생이 무려 136명. 이 대학 부총장의 아내와 아들까지 포함됐습니다. 충원율을 100% 해줘야 된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구나 이거는 알잖아요. 더 이상 자원자가 없는 상태에서 100%를 해야 된다는 거는 김포대는 자체 감사를 벌여 가짜 신입생 유치에 관여한 교수와 직원 42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도 학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 받고 뭐 지시한 적도 없고 또 보고받은 적도 없고 교학부총장이 아마 감사에 나와서도 본인은 지시한 바도 저희도 보고받은 바가 없다. 부총장 포함 교수와 교직원이 40명 넘게 관여했는데도 학교는 모르쇠입니다. 다 그 부서장인 이제 교학부총장한테 다 보고를 했었고 부총장님도 다 윗선에 보고를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안 했다고. 문제는 이런 충원율 조작이 김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두원 공과대 등 여러 대학에서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들이 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할까요? 교육부가 대학의 기본 역량을 진단하는데 일정 기준을 채운 대학엔 재정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은 수십억 원대 지원을 전혀 못 받습니다. 특히 이 진단에서 충원율 항목의 배점은 전보다 배로 늘어서 20점. 1, 2점 차로 교육부 지원 여부가 갈리는 상황에서 충원율은 주요 항목입니다. 이렇다 보니 허위 입학생까지 동원해 충원율을 채우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대학들이 선택하는 적정 규모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이거든요. 또 이제 정부 지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 정원 채우기 어려운 대학들은 충원율 조작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이걸 교육부가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다 합치면 370개 이상 되잖아요. 그 대학들에서 뭐 이제 조금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1년에 나갈 수 있는 학교가 정해져 있잖아요. 가짜 신입생 만들기. 예산 낭비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대학 개혁의 취지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SBS 강민호입니다. 지표 목표 및 달성 계획이란 제목의 2013년경 동신대 내부 문건입니다. 대학 평가에 반영되는 지표별로 달성 목표를 세워뒀습니다. 특히 재학생 충원율을 올리기 위해 편입생 모집 인원 확대, 재입학 극대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SBS 취재진이 만난 이 대학의 전 직원은 국고 보조금 때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학생 충원율을 높여야만 국가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전체 사업 자격이 안 돼요. 신입생은 미달이고 자퇴하는 학생까지 많아서 재학생 수를 채우기 위해 온갖 편법이 동원됐던 겁니다. 직장이 되면서 학교 수업을 하겠습니까? 휴학을 하니까 원래는 안 돼요. 근데 동신대는 그걸 다 허용해줬죠. 동신대 측은 SBS 확인 취재에 대해 수업을 못 듣는 학생들에게 학교 차원에서 편의를 봐주라고 지시하거나 특별 관리를 한 일이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전국 사립대학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은 국가장학금을 포함해 2016년 기준으로 총 5조 1천억 원, 같은 해 동신대는 404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방대의 생존에 관련된 보조금이 학생 수나 대학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다 보니까 학생 수만을 채우기 위한 대학들의 각종 편법, 비리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학들의 편법 교무 행정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보조금 지급 기준의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